트래블데일리 8월 20일자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일부 일본 노선을 조정하고 동남아 대양주 중국 노선 공급을 늘립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9월 16일부로 부산 오사카 노선 운유에 들어가고요. 11월 1일부터는 제주에서 나리타 노선 현재 주 3회고요. 제주에서 오사카 노선 현재 주 4회 또 운유에 들어갑니다. 인천 고마츠 노선, 인천 가고시마 노선 의 경우 9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그리고 인천 아사히카와 노선은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일시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간편 노선의 경우 인천 오사카 노선 현재 주 28회지요. 이것과 인천 후쿠오카 노선은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각각 주 21회로 간편을 합니다. 9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요. 주 7회 운항하던 인천 오키나와 노선은요. 주 4회로, 또 주 14회 운항하던 부산 나리타 그리고 부산 후쿠오카 노선은 주 7회로 각각 간편에 들어갑니다. 일본 노선 공급석 감소 대신 동남아 대양주 중국 노선 공급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10월 27일부터고요. 인천 클락 노선에 주 7회 신규 취항을 하고요. 인천 다낭 노선에 주 7회를 추가 증편해서 총 주 21회를 운항할 예정입니다. 또 있습니다. 인천 치앙마이, 인천 발리 노선도 주 4회를 늘려서요. 총 11회 운항하고요. 대양주 노선인 인천 브리즈번 노선도 주 2회를 늘려 총 주 7회를 운항할 예정입니다. 중국 노선의 경우 인천 장각의 주 3회, 인천 항저우 주 3회, 인천 난징 주 4회 각각 신규 취항을 추진 중이고요. 인천 북경은 주 3회를 더 늘려서 주 17회 운항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선의 경우 포항 제주 노선은 주 7회 신규 취항, 그리고 울산과 제주의 경우 주 2회를 늘려서 총 주 7회를 운항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노선 조정 관련해서 정부 인가 조건이라고 밝혔고요. 정부 인가를 받는 대로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에어비앤비 요즘에 상당히 성장세에 있죠. 에어비앤비 1일 이용자가 약 400만 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게스트가 총 400만 명인데요.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처음으로 다른 문화권을 경험해 본 사례가 지금까지 2만 6천 건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10일 2008년 창업 이래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게스트가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하루 400만 명의 이용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초당 6명 정도가 에어비앤비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관광의 혜택도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에어비앤비 투숙을 하게 되면 그 해당 국가의 숙박일수 같은 거에서 사실 확산이 통계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이제 뭐 관광청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에어비앤비 이용보다는 호텔 이용을 굉장히 좀 선호하고 있죠. 왜냐하면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연말까지 에어비앤비는 3만 건 이상을 연결한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에어비앤비의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연결, 커넥션의 개념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연결이란 국가나 지역 간 에어비앤비로 인해 첫 방문이 이뤄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한 호스트와 게스트와의 연결은 일반적인 숙소 이용과 달리 문화적 교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최초로 전용 자동 수화물 위탁 서비스 존을 운영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C존에서요,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아시아나항공 전용 자동 수화물 위탁 서비스 존 오픈 기념 행사를 열고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승객들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체크인이나 해당 C존에 배치된 셀프 체크인 기기를 통해서요, 탑승 수속을 마친 후에 이용할 수 있고요. 자동 수화물 위탁 기기에 탑승권을 인식한 후 수화물 태그를 발급받아
직원을 거치지 않고 승객이 직접 수화물을 위탁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동 수화물 위탁 서비스 존 오픈 기념 이벤트도 실시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트래블데일리 텍스트 뉴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여행 준비 그리고 공항 수속 그리고 항공기 탑승에 이르는 고객 여정에 보다 빠르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셀프 백드롭 기기 이용법은 저희 텍스트 뉴스에도 참고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용하셨던 그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월이죠. 성수기 기간 동안 인천공항을 이용한 이용객이 총 654만 명 이용했고요. 하루 평균 21만 1000명을 기록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보였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오늘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이번 하계 성수기 기간 7월 28일 일일 여객 22만 6,496명을 기록하며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일일 여객 기록을 경신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인 8월 4일에 일일 여객 23만 4,071명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역대 최다 일일 여객 기록을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란 풍선이요. 2019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 디자인 아이덴티티 부분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요. 1955년에 독일 베르린에서 시작됐고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 분야 시상이라고 합니다. 노란풍선은 국내 여행업계에서 최초로 지난 2월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에 이어 2관왕을 수상했고요. 브랜드 메시지죠. 노란풍선의 여행을 가볍게와 새롭게 리뉴얼된 CI를 통해 언제든지 여행을 가볍게 떠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아우르는 여행에 대한 설렘과 가치를 담아내서 이 같은 수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페루에서 공식 가이드의 목소리가 녹음된 곳에서 명소에서 그러니까 여행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아레키파 QR코드 서비스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뭐냐면요. 기존의 그 공식 가이드가 미리 녹음해 놓은 그 음성 파일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곳에 가면 가이드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장소에 대한 설명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레키파는 화산섬으로 지어진 백색의 건물이 많아서 일명 백색 도시로 알려진 페루의 대표 관광 도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편한 페루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 관광청에서 추석 연휴 케르텐 주 힐링 여행 추천을 했습니다.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북적이는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노크베르게 산 그리고 밀슈타트 호스 등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최근 상반기만 해도 한국인이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한 곳이죠. 그래서 한국인이 기존에도 많이 갔지만 이런 자연 명소들이 많아서 올해 하반기에도 많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그 명소에 관한 그리고 관광청에서 소개한 장소들은 저희 트래블 데일리 텍스트 뉴스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8월 21일자 뉴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좀 더 충실하고 좋은 정보로 그리고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